네, 반갑습니다. 3월 1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아시죠? 3.1절 노래. 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네, 이 애국심으로 뭉치면서 종목 진단 좀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2월 달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또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지. 지금 보면은 돈이 몰리는 주식이 있어요. 어떤 주식에 수급이 많이 몰렸고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는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월달 수급 동향하고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포지션들을 좀 정리해서 관련 종목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온 주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급 동향 한번 볼까요? 네,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일단 뭐 간단하게 봅시다. 네,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 총계를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자,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것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KB금융 요거 많이 샀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번 알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SDI 이런 쪽 들어가 있는데 여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KB금융 요 정도 매수 들어왔다는 거 보고 요 정도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자, 외국인들은 뭘 샀을까요? 네이버. 네이버를 많이 샀네요. 네, 네이버를 많이 샀는데 2월 달에 네, 가장 많이 샀어요. 다른 걸 안 사서 그런가? 네. 자, 하이닉스를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근데 하이닉스 최근에 조금 많이 팔았어요. 이게, 날짜를 좀 보시면, 그 2월 초로 돼 있잖아요. 2월 한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네, 하이닉스를 좀 팔았어요. 그죠? 외국인들 보시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판 걸로 나오죠. 무려 5천억. 네, 5천억. 그러니까, 2월 초반부에 얼마나 많이, 하이닉스를 샀는지 대충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보시면은 하이닉스 매수. 그러니까 5천억을 20일부터 팔아먹었으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1월 뭐예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이닉스는 무려 한 8천억 넘게 매수를 했다는 얘기, 거의 1조 가까이 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한 거 LIG 넥스원, 네, LIG 넥스원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체적으로 이제 방산주 쪽, 네, 또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얘네들은 뭘 팔았어요? 조선주 쪽. 조선주를 좀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받아갔을까요? 개인들이 받아갔겠죠. 자, 개인들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KB금융, 아까 외국인하고 겹치죠, 이거는.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요것도 차트 별로 안 좋은데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뭐예요? 다 조선주죠. 요쪽을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차익 실현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웬일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는 얘기. 자,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막 열심히 팔았는가 봐요. 자, 요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관 쪽 삼성전자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뭐라 그랬죠?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삼성전자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인가? 글쎄요. 라고 생각되면 삼성전자도 글쎄요예요. 시장이 더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을 외친다. 강세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수 관련 종목의 숙명 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가 폭락하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엔비디아 쪽에 목매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락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AI 기업들 또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평가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바닥이다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삼성전자 지금 54,500원까지 밀리긴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 저점 지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넘어가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작년 말부터 계속 매도하라고 얘기 나왔어요. 계속 매도하라고 얘기 나왔는데 매도해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네, 미국장 가거나 코인으로 가라. 근데 작년 요맘때 미국장이나 코인으로 간 사람들 행복합니까? 네, 삼성전자보다 더 빠졌습니다. 네, 그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빠졌어요. 그래서 국장을 탈출해서 미국장, 코인 시장 이렇게 가신 분들은 더 빠졌다는 얘기예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스피 지수 한번 살펴보세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어때요? 포지션이? 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네, 비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네,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투매성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지금 3월 1일부터 2일, 3일까지 지금 계속 휴일이잖아요. 이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말장, 미국의 주말장하고 관계 없고요. 뭐 그 다음에 이 3월 3일 월요일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오르든 내리든 이거는 이 주말장의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월요일까지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미국장이 열리죠. 거기에 대한 영향을 3월 4일날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주말 동안에 열심히 바쁘게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일단 3월 4일날 관세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모르죠. 이제 상황이 또 바뀌면서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다르게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관세를 이제 안 한다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또 뒤집고 또 뒤집은 걸 또 다시 하루 만에 또 뒤집고 계속 그럴 수도 있죠. 이제는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히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의 주가 포인트는 일단 여기서 계속 횡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장기 평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뚫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단기 평선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정배열 전환을 통해 가지고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저항 라인 때 넘어섰었는데 그죠? 넘어섰는데 거기서 다시 들어와 버렸죠.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는 6만원 넘어가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6만원 넘어가는 것을 목표 이렇게 삼으시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는 이제 65,000원쯤 걸리겠죠. 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75,000원쯤 걸리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6만원 넘어서 상승 흐름 타게 되면 65,000원 여기서 살짝 주춤할 수 있겠고요. 왜냐면 이 시점에서 아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장기 평선 저항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이제 75,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상승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월 말부터 시작될 이런 공매도 이런 거에도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들은 지금 계속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기 싫더라도요. 결과적으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2022년도 생각해 보세요. 네, 2022년도에도 똑같았죠. 네,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때 제가 똑같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때도 이거 팔고 다들 넘어갔잖아. 2차전지 넘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행복했어요. 네, 행복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그 이후에 저점을 통과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재밌는 거 잘 보세요. 자, 과거 지표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자, 장기 평선 역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상황이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정배열 돌파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주가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포지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뭐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겠죠. 그리고 더 내리지 않는다라면 그것 또한 어느 정도 좋은 위로감,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홀딩. 매수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죠. 올라오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되니까 홀딩만 보시기 바라고요. 자, KB금융 넘어갈게요.
KB금융은 제가 은행주도 계속 말씀드렸죠. 좋지 않습니다. 이거 은행주 위쪽에서 뭐 배당을 뭐 높게 받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매수하겠다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이거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10만 원이 넘어갔어. 그러면 배당금이 얼마가 돼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거는 적어도 6만 원, 5만 원 정도 떨어져야지 고배당이라는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일단 많이 뛰어났는데 배당금은 그대로야. 또 배당금을 조금 더 많이 준다고 했죠. 배당금을 조금 더 많이 준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눈꽃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 400억 정도 더 준다고 했나요? 근데 주가가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나한테 떨어지는 배당금 400억을 쪼개가지고 모든 주주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당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 내려가가지고 한 3%쯤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주도 보통은 6에서 7% 정도, 네, 6, 7% 정도 배당 받아야지 고배당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네 고배당을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도 인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KB금융을 많이 사기는 했는데 얘네들이 왜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외국인들 매도 툭툭 떨어지죠. 외국인들 매도 툭툭 떨어진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뭐 방어용으로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배당 그거라도 받아 먹으려고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보통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금융주 섹터예요. 근데 금융주 섹터에서 배당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수를 안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 두 종목 봤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를 치는 게, 네. 매도를 안 해도 상관없겠죠.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 떨어지면 이제 배당 매력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네, 조정이 좀 싫으신 분들은, 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히 더 깨고 내려가고 하락 추세가 더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매도 의견, 뭐 매수는 할 필요가 없겠죠.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럴 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많이 샀네요. 네이버. 네이버가 지금 딥시크 이후에 뭐 가냐 못 가냐 가지고 말들 많았는데 일단 추이는 좋습니다. 추이는 좋은 편이고요. 어제 떨어진 부분들은 사실 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떨어진 것은 뭐였어요? 투매죠. 투매 양상이었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크게 차익실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긴 했지만 네, 추이를 완전히 꺾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는 조정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이 제법 두껍게 나와 있죠. 그래서 20만원 정도 선에서 지지 포인트는 만들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위쪽 라인대에서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과매도 국면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자, 네이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점 라인대 여기는 지금 다 내려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진단할 때 기억나시나요? 이제 막 올라갔죠. 고점까지 왔잖아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건데 주가 떨어질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코로나 이전의 시점. 그래서 여기 네 20만원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저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만원까지 온다면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면 20만원대 아래쪽 공략 포인트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고 홀딩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유 관점, 그 다음에 매수는 20만원 또는 20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네 단기 급락이기 때문에 급반등 나오겠지만 자, 약간 네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한 방에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 포지션 좋죠. 네, 흐름이 쭉 진행되잖아요. 네, 지지선. 자, 19만원 지지선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18만원 조금 아래쪽이겠네요. 자, 이쯤 되면 그냥 무조건 사시면 되죠. 네, 지난번에도 매수 포인트 알려드린 게 이 추세선 따라서 진행된 거죠. 14만 8천원. 네, 그리고 여기 17만원 매수 포인트 두 번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가면 이제 19만원대 매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로 엔비디아의 상황이 안 좋은 건데 엔비디아 실적 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지난 분기 실적 좋았죠. 이번 분기 실적도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예요? 예상치.
실적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다. 실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네,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도 뭐라고 그래. 그럼 엔비디아가 도대체 뭘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 돼? 그잖아요. 실적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엔비디아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적은 계속 증가하지만 실적 증가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구도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에 뭐 투자가 축소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엔비디아 칩의 수요가 감소했다라든지 이렇게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실적이 감소한 게 아니잖아요. 증가했죠. 증가했어요. 또 증가할 것이래요. 그 다음에 신제품 잘 팔린대.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실적 좋으면 기업은 어쨌든 그 실적 가치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갖고 계신 분들. 저도 8만원대부터 매수해서 계속 들고 가고 있지만은 네, 뭐 수익률이 넘나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습니다.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평선도 정배열 전환돼 가지고 수렴 통과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죠. 반등만 나가주면 돼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워낙 개떡 같아가지고 잘 못 가는 거지. 시장 분위기 조금만 타면 금방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홀딩.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주가 반등 포인트 나가면 19만원대 뭐 조금 경우에 따라 더 빠질 수 있어요. 18만원 정도까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 살펴보고 월요일날 움직임 아니죠.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움직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매매 포인트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IG 넥슨도 볼까요? 요거 방산주들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지만 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방산주들도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근데 방산주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유럽에 대한 어떤 압박, 그래서 유럽의 방위비 증액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방산주들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약간 정직하게 움직이는 게 급등 이후에 떨어졌다가 계속 나오죠. 급등 이후에 떨어지고 급등 이후에 떨어지고 급등 이후에 떨어지는 거죠. 이 순서를 지난번에도 한번 진단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라인 때 이렇게 지지라인 쭉 그어보시면 돼요. 쭉 그으시면은 대충 그냥 나오죠. 그냥 선 대충 그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긋고 싶다 이렇게 그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23만원, 25만원 요 사이 구간대에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옆으로 조금 횡보하더라도 매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네 25만원 또 그 아래쪽 그 반등 포인트 이렇게 나올 때요. 치고 넘어가는 포인트. 즉 양봉이 이제 저점대 부딪히고 나서 치고 올라가는 양봉이 한 2개 정도 붙어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도 그냥 네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지금 27만원에서 25만원까지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한 10% 넘게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종목 진단 듣는 거잖아요. 화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네 그 별 수 없는 거잖아. 그럼 그냥 이 지지점을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보유한 게 유리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한 방에 죽는다기보다도 단기적 조정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봐볼게요. 이거 지금 보시면 여기 수급 동향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1200억 정도 외국인이 지금 카카오 다음으로 또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네이버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리고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거니까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볼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보시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과매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이격이 벌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격이 벌어지는 게 왜 무섭냐면 과매수도 무섭지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 매수해서 수익이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거거든요. 특히나 오늘같이 이제 투매성 재료가 나왔다. 이번에 투매성 재료가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매도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든 손절 매도를 치든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번 정도 더 떨어지면 55만원대 지지선 나오겠죠. 자, 21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도 살짝 걸쳐져 있기 때문에 55만원 지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더 빠지게 된다면 이제 저 밑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40만원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준선 55만원 보시면서 이탈하면은 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단기적 조정을 얼마만큼 세게 보일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만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요거는 일단 55만원까지 홀딩입니다. 깨지면 매도. 신규 접근은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도 봐야 되겠죠. 카카오는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자, 저점 라인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서 한 4만원 정도 나타나는 시점인데 지지선을 4만원을 잡는다. 그럼 4만 5천원까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위쪽이 일정하고 아래쪽이 올라가면 이런 형태로 약간 뭐라 그럴까 상승 깃발령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쐐기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진폭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진폭이 좁아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이제 위쪽으로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지금은 이제 4만원 지지선이기 때문에 위쪽 저항 다시 들어왔다가 또 올라가면서 4만 5천원 그 다음에 4만 2천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뭐 오픈 AI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계속 떨어졌던 부분들이 약간 이탈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제는 뭐 예전처럼 이렇게 한 번 정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인대는 4만원 정도 라인대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또 관세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만원 정도 시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여기 20만원 아래쪽 20만 아래쪽 공략 포인트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얘네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딥시크 이후에 얘네들이 자꾸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매수도 실질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수렴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럼 이제 개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개인들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자동차 그 다음에 KB금융은 건너뛰고요. 현대일렉트릭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뭐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현대차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인데 현대차는 지금 매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낮은 편이죠. 지금 이제 주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12,000원 정도니까 이제는 배당 매력도가 좀 생겼을 거예요. 이제 5% 넘게 나오겠죠? 5%, 한 6%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지지 라인 또 어디냐? 또 19만원이 났겠죠. 19만. 그래서 19만원 정도 지지선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는 이 관세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크게 부담을 주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배당량이 끝났잖아요. 근데 배당량이 결과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또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반등은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다만 이제 지지선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매수하시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전략입니다. 배당 매력도를 보시겠다면 오히려 기아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현대차 EUB 또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당 주는 기아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즉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워낙 배당이 세기 때문에 얘는 또 분기 배당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뭐 이제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무게 문제되지 않죠. 투매성 포지션이 나왔을 때 한 4% 빠지는 거 뭐 그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요거는 일단 지금 15만 원인데 12,000원 배당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주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거는 더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더 살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냥 애매한 단계니까 더 안 사고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모르지만 네, 저는 지금 평당가가 11만 얼마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금은 10% 넘게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네, 이번 기말 때 아주 그냥 두둑히 받고 또 분기 배당 때 또 받고 1년 동안 합치면은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시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건 나쁘지 않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요. 네, 지금 보면은 6,500원 배당금 확정입니다. 이건 3월 달이죠. 네, 3월 달 기준이라서 6,500원 배당인데 지금 10만 원으로 보면은 6.5%, 지금 93,000원이니까 한 7% 좀 나온다는 얘기예요. 7% 넘게 나오죠. 이제 더 떨어지면요. 더 높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아가 그냥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지금 지지라인 때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장사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져봤자 9만원. 정말 많이 빠지면은 한 89,000원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9만원 웬만하면 안 깰 것 같죠? 그러면은 7% 이상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바로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 공략 포인트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고 대신에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EUB를 사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EUB보다는 이제 기아차를 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유리하다. 기말 배당으로 치면은 기아가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EUB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1분기 배당을 노려야 되잖아요. 근데 1분기 배당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대치를 가져갈 만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기아 같은 경우는 기말 배당이고 아직 배당락이 지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지금 배당률이 약 7% 정도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아 쪽에 지금 보면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수급 동향에서 개인들이 현대차에 무려 4천억입니다. 4천억 순매수고 기아 같은 경우는 3,300억이에요. 그 다음에 KB금융 이것도 3천억 정도. 개인들이 배당 받으려고 이런 것들 많이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졌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볼게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동안 너무 올랐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 상태는 사실 정상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무리 뭐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설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판단 듭니다. 자, 주가도 지금 단기적 추세 이탈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정이 제법 오래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냥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있지 마시고요. 차익 실현 들어가시고 주가 상당히 많이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별표 쳐놓으시고 매수하지 마시고 요거는 차익 매도 들어가세요. 개인들이 전력 관련주에서 많이들 진입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조정이 조금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얼마인데 뭐 어쩐데 그런 게 있겠지만 맞아요. 뭐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일 테고 또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추세도 이탈하는 부분이라서 심리적으로 좀 힘든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자신만의 어떤 전략이 있다 그러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자리들은 매도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선주 몇 개만 좀 더 볼까요? 자, 하나오션은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횡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피할 것인가, 조정을 만들 것인가인데 제가 예전에도 여기 매수 의견 들었을 때는 이격이 좁아진 상태고 이격이 넓어지면서 매도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매도가 들어간 상태잖아요. 자, 매도를 한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안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안 내려오고 있으면 이것이 시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횡보가 나가게 되면 이평선이 결국에는 끌려 올라가면서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구간, 이렇게 넓은 구간에 이격을 좁히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옆으로 누워야 됩니다. 즉 오르락내리락 재미없게 계속 1년 정도는 해줘야 되는지 그렇게 많이 옆으로 이제 서면서 이제 추세를 끌어갈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매수하게 되면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왜 사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공략 포인트가 있었을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매수 포인트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내가 당장 수익이기도 하고 별로 문제될 게 없어 생각된다면 지지선 보면서 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주가 조정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중간에 돌린다면 6만원 지지를 받고 중간에 돌릴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돌리는 게 없다 그러면 5만원 또는 그 아래쪽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관점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굴곡 포인트는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게 되면서 포지션 만들 테니까 그 내려간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의견을 가져가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홀딩 매수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유하고 싶다라면 일단 첫 번째 여기 21선과의 데드크로스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만원 정도 라인 때 지지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깨지면 골치 아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여기 5일과 21선 깨지면서 골치 아파져요. 네, 골치 아파지니까 보통 5일과 21선 이탈 시에는 단기 조정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정석이기는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61선의 지지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 이거면은 추세가 이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이탈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대신에 매물대가 단단한 구간들,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20만원대 위쪽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20% 넘게 까이는 거잖아요. 좋지 않겠죠. 특히나 위에서 35만원대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 30-40%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뭐 사셨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61선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거 깨지면은 그냥 여기까지 빠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61선과의 데드크로스 안 나오도록 빌고 비나이다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신규 접근 좋지 않습니다. 네, 신규 접근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61선 위쪽에서만 보유하세요. 61선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다음에 본다. 이 부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미포도 이제 추세는 다 내리는 것 같아요. 다 내린 것 같은데 지지가 잘 안 나오죠.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내린다고 한다면 한 9만원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 견딜만 할 것 같고요. 일단 지지라인 대가 지금 10만원대 위쪽에서 형성될 것 같아서요. 이제는 더 밀린다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한 시점에서의 횡보 또는 반등 이런 여부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현대미포는 매도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서 매물대까지 들어왔으면 지지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도할 필요 없겠고 홀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역배열이죠. 아직 지지 안 나왔죠.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개인들이 조선주를 많이 사가지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조선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네, 많이 하게 됐네요. 삼성중공업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삼성중공업은 지난번에 진단해 드렸어요. 지지선은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반등이 했는데 문제는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추세가 정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2,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시대로 12,500원까지 빠진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겠죠. 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 위쪽에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13,000원 정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자, 바로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조선주라도 추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지선의 어떤 간격도 이평선의 이격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13,0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 관심,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돈이 몰린 주식들, 네, 수급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는지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 이제 잡아가지고 네, 얘네들이 매수를 얼만큼 많이 했나 이 부분들 한번 네, 찾아봤습니다. 자, 종목들 전략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흐름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일단 흐름을 보는 부분들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른 종목으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네, 토요일 연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